CJ E&M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직원들에겐 칼바람이 부는 와중에 오너 라운지와 집무실을 큰돈 들여 뜯어 고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CJ E&M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세게 하는 모양인데 안팎으로 좀 소문이 날 정도예요. 네, 일단 서울 상암동에 19층짜리 CJ E&M 사옥이 있는데요. 최고층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최고층부는 주로 외빈 접대용 공간으로 쓰이는데 세간에는 이재현 CJ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이 주재하는 파티 라운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현 회장의 장녀인 이경후 E&M 부사장의 집무실도 세 단장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붕을 떼어내서 실내 천고를 높이는 증축 공사 등이 포함이 됐는데 공사 계약금만 114억 4천만 원, 공사 기간은 오는 6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그룹 계열사인 CJ 대한통운 건설 부문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E&M 그 꼭대기층을 공사 중이라는 네. 건데 여기에 그러면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확인이 됐다고요? 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업계에 따르면 이미경 부회장이 한 층을 통째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엔터업계의 데모로 연예인은 물론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가 활발한 인물인데요. 비즈니스 용도뿐 아니라 사교 모임 장소로 그 장소가 쓰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파티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CJ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의 딸인 이경후 부사장 방도 세 단장 중입니다. 이 부사장은 E&M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고모인 이미경 부회장에 이어서 이경후 부사장이 그룹의 문화 사업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기자, E&M은 이번 리모델링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한데. 네, E&M 측은 일단 최고층부 천정 공사는 맞는데 누수 등을 위한 보수 공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쇼케이스나 웨빙 행사를 위한 다목적 홀, 그리고 근무 인원이 늘어나면서 부족해진 회의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경영진 개인 공간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기자, 경영상 필요하면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네,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욕먹을 일인가? 네. 그걸 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E&M 안팎의 내부 특히 상황이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인데 인테리어에 신경 쓸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크게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9개 본부 체제였는데 절반 가까이를 통폐합을 해서 5개 본부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본부가 줄면서 자리도 줄었다는 겁니다. E&M의 직급, 직책, 체계를 좀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본부장 밑으로 국장, 사업부장, 팀장, 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본부가 통폐합이 됐으니까 본부장 자리가 9개에서 5개로 줄었겠죠. 게다가 국장직을 아예 싹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보직 수가 많게는 본부별로 40%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사표 써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제 강등된 임직원들이 퇴사를 하거나 계열사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극도로 예민한 상황입니다. 네, 일종의 권고사직 뭐 이렇게 뭐 이런 사안인데 받을 수 있는 거 같기도 한데 네. E&M 측 뭐라고 하나요? 네, 인력 개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사업 효율을 높이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부에서는 개편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본격적인 인력 구조 조정이 뒤따를 거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전 직원의 30%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 구창군 대표 아주 그 이른바 구조조정 전문가로 불리는 네. 인물이죠. 네, 지난해 10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석 달 만에 오자마자 사실상 조직 개편을 한 셈이죠. 구 대표는 CJ 푸드빌과 올리브영 대표를 지냈었는데 취임 1년 안에 한 일들을 좀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 구조조정 이런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끝냈고요. 이후에 일부 사업을 팔아서 재무 상황을 개선을 했습니다.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삼성증권에 있을 때 CJ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썼었는데 이게 이재현 회장의 눈에 띄면서 발탁됐다 이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73년생으로 45살인 2017년에 푸드빌 대표가 되면서 최근까지 그룹의 최연소 CEO 기록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당시 투썸플레이스를 팔아서 체질 개선을 했고 이후에 올리브영 대표로 가서는 부진한 중국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조직 개편에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이유, 뭐 실적 부진 때문,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1,374억 원으로 1년 전에 반토막이 났고요. 부채 비율은 130%가 넘습니다. 특히 이 E&M의 OTT죠. 티빙이 지난해만 1,000억 원대 손실을 보면서 적자폭이 더 커졌는데요. 최근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OTT 환경을 봤을 때 구독자 확보가 쉽지 않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또 피프스 시즌이라는 영화 라라랜드 보셨을 네.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만든 미국의 콘텐츠 제작 유통사가 있습니다. 이걸 E&M이 지난해 초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 대금이 무려 9,300억 원에 달해서 당시에 너무 비싸게 샀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콘텐츠도 못 내놓고 적자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진 뭐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돌파를 해야 될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이던스라고 하죠. 보통 기업들이 지난해 결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새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목표치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컨퍼런스 콜에서 E&M은 가이던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대외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과 함께 중장기 전략 방향을 아직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좌표도 못 찍은 상황에서 조직부터 갈아엎는 그런 상황이 됐다. 네네. 결과적으로 상당수 직원들이 내쳐지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쓰는 공간은 1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다 보니 이 구창근 대표로서도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